우리가 수능 특강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지문은 이제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8강에 실려있던 글이에요. 옛날 수능 특강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 뭐 본 적이 없는 소재일 게 뻔하죠.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쌤 설명을 듣기 전에 한 번쯤은 읽어보고 본인 스스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선은 백성을 중시한다는 민본 정신을 추구하였으며 통치자들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이었다. 관료의 자질 양상 및 의무를 강조한 것과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고 규찰하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모두 이러한 민본 정신의 구현이었다. 자, 여러분, 백성이 바로 근본이다라는 정신이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그러한 정신 때문에 존재했던 것들이 뭐가 있다? 자, 첫 번째는요. 관료의 자질 양상 및 의무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요.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고 규찰하는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민본 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또한 나열이죠. 조선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민의, 즉 재진술입니다. 백성들의 생각, 그쵸? 백성들의 의견, 생각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그중 하나가 백성들의 억울한 사안을 접수하여 해결해주는 소원제도였다. 해서 여러분, 백성을 위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원제도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1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조선은 민본 정신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나라였다. 따라서 백성들의 생각을 수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소원제도였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자, 첫 번째, 조선의 소원제도는 여러 절차를 통해 운영되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민원인은 법에 규정된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정소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으로 갈 수 있었다. 향촌의 백성들은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정소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으면 이제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서 호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송을 받은 관찰사는 이를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지 않고 지방 수령에게 다시 이관시켜서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사건을 담당할 관리인 수명관을 지정하였는데 수명관은 1차 단계의 수령일 수도 있었고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고을의 다른 수령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정소를 한 백성은 처분이 적힌 의송을 첨부하여 수명관에게 다시 정소하였고 수명관은 그 결과를 상위기관에 보고하였다. 자, 여러분 절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정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1차적인 방법이었죠. 이게 1단계였어. 근데 여기서 처리가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다? 의송을 한다라고 했죠. 의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관찰사에게 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 주체 잘 파악하세요. 백성이 주체가 되어 누구에게? 관찰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쳐서 다시 수명관에게 정소한다. 왜요? 우리가 이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면 다시 지방 수령에게 이관시켜서 조사할 것을 명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의송 후에는 수명관에게 정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수명관은 상위기관에 그것을 보고해야 했다라는 거죠. 이래서 1차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4단계를 거쳤네요. 이렇게 향촌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건을 중앙기관인 사원부에 고하였고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단계로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자, 여러분 그럼 4단계에서 안 되면 5단계 사원부에 올릴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6단계 왕에게 얘기할 수 있었대요. 이러한 소원의 절차는 성별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었다. 소원의 마지막 단계인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신문고 제도가 있다. 자, 여러분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신문고 제도를 쓸 수 있었대요. 신문고는 송나라에서 처음 시행했던 제도로 조선은 이를 모방하여 자, 이는 뭐예요? 송나라의 신문고 제도인 거죠. 대궐 밖에 큰 북을 매달아 두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북을 쳐서 왕이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의금부의 당직청에서는 북을 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신문고는 호소의 내용과 절차, 접근성 등에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먼저 내용면에서는 종사와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하고 관리의 실정은 고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자, 여러분, 내용상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뭐냐면 관리가 잘못 정치하는 거를 이룰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신문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지방관리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확인을 받는 정소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등 절차적인 어려움도 있었대요. 한마디로 신문고는 바로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었대요. 자, 또한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방의 백성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그쵸? 왜냐면 왕이 있는 곳에 있는 거니까 한양에 있었겠죠. 이런 상황 속, 여러분 이런 상황은 뭐야? 신문고 제도의 한계의 상황인 거죠. 신문고 제도의 한계 속에서 신문고의 사용 제한은 더욱 엄격해졌고 한양 지역의 양반들이 주로 이용할 뿐 백성들은 이용은 거의 없었다. 백성들이 억울한 사항을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다른 제도에는 상언과 격쟁이 있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다른 제도 2가지가 소개됐어요. 양반들이 왕에게 올리는 상소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상언과 격쟁은 주로 개인적인 사정을 소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상언은 백성이 왕에게 글을 올려서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규정에 따르면 상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왕의 행착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언 별감에게 미리 작성한 글을 제출하였다. 아, 여러분 왕이 행차하다가 상언을 다루는 또 다른 관리가 있네요. 그 사람에게 작성한 글을 제출하는 거래요. 승정원은 이를 왕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에 따라 담당 관청으로 이관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상원은 친제, 친정, 한내연신의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친제는 상원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었고 친정은 상원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였다. 문제가 아니고 문서죠. 그리고 한내연신은 3일 이내에 상원 당사자가 관청으로 나가 친제와 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보니까 규칙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한마디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직접 제출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칙들 어떤 원칙? 친제와 친정과 한내현신인 거죠. 이것은 상언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의 원칙이라도 어길 경우에는 상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즉시 무효화되었다. 상언은 한문으로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한문에 능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작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상언은 주로 양반과 중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문자에 익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자, 그럼 한편은 전환인 거죠. 자,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해야겠네요. 상언보다는 격쟁을 더욱 선호하였다. 격쟁은 징을 친다라는 뜻으로 문자가 아닌 말로써 왕에게 호소하는 방식이었다. 백성들은 궁궐에 난입하거나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호소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격쟁을 사용한 백성들은 왕의 행차를 소란스럽게 했다는 죄목으로 잡혀가 먼저 처벌을 받은 후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말로써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서 절차적으로 간편하였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신문고와 상언 격쟁은 민의를 직접적으로 왕에게 전달하는 제도였지만 관리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고 일부 왕들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백성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인문지문이고요. 정보의 나열이기 때문에 전혀 지문 이해에는 어려움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도식화해보면 이런 도식이 나오겠죠. 자, 일단 민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원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1단계는 지방 수령에게 정소하고 2단계 안 되면 관찰사에게 의송한 다음에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의송을 첨부해서 다시 지방 수령에게 수명관을 정해서 정소하고요. 근데 이때 또 해결이 안 되면 수명관이 상위기관에 보고를 하고요. 또 해결이 안 되면 중앙기관인 사헌부에 보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6단계를 걸쳐서 소원제도가 있는데 이때 왕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신문고 제도는 이제 북을 친다라고 해서 송나라로부터 이게 유래됐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문제점이 종사 관련된 것만 가능하고 관리의 실정, 관리가 정치를 잘못하는 건 고발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정소를 거쳐야 된다라는 점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생긴 두 번째가요. 상언인데 상언은 한문으로 써야 되며 친제, 친정, 한내연신을 모두 지켜야 돼요. 여러분 친제는요. 직접 쓴다. 친정은 뭐예요? 이걸 직접 제출한다. 한내연신은 뭐야? 이거를 내가 3일 이내에 직접 증명하러 가야 되죠. 그리고 이게 한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양반과 중인이 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한문을 쓸 줄 모르는 일반 백성은 이걸 못 쓰니까 격쟁의 방식을 썼다라는 거야. 격쟁은 꽹과리나 징을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이제 말로써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데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점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